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SMR이 생산한 고온열이 난 감축 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안한데 뭔 감축 분야에서? 난 감축 분야. 감축이 어려운 분야를 난 감축 네. 분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송전망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설치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팹, 로봇 팩토리 같은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많아지면 이들이 군집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런 지역 클러스터가 중앙 전력망에 어떤 재난이나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떨어져서 홀로 생존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국가망으로 재결합되는 그런 조금 혁신적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나 각 지역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중앙에서 전력망을 설계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송전망은 한 개, 두 개의 사고가 동시에 일어날 것까지 대비해서 굉장히 여유를 두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 부하나 각 지역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 송전망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시간 상황에서 이런 대응을 인간이 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용 AI들은 사실 전력망의 특수한 물리적 데이터나 물리 법칙을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된 기관들 서버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편적인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들을 그리드 전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혁신이 일어난다고 이런 전력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어떤 혁신적인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운영 방식을 버텨줄 수 있는 혁신적인 하드웨어들, 그리드 포밍 인버터, DC 설비들, 이스테콤, ESS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물리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진정한 분산형 전력망을 이루고 덜 짓고 더 수용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껏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안보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배터리, 혁신적인 전력 설비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원들이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수가 현재 특정국 의존도가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달 다변화, 비축, 재활용, 동맹국 협력 같은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동시에 추진될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 기술의 미래는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와 공급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공과대학교 장진아 교수님의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장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때는 기계공학, 기계 설계를 전공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비의 영역입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난 16년, 20여 년 동안 이런 바이오 프린팅 분야와 같은 영역에서 생물, 재료, 기계공학, 화학 그리고 의학의 융합으로 이미 초융합 기술이 많이 축적되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어낼 수 있는 인재도 충분하게 대학에선 양성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학 내부에서는 학문 간 경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초융합 기술을 더 수행하자라는 모토보다는 이것을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산업과 기술의 연계는 단순히 실증으로만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영역이 어떤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재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그리고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에서 6개 국가 과학기술 미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요소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미션화했다라는 포인트이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3층 산업 구조 전략을 통해서 미래 산업이 어떠한 영역으로 재편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강화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 화학 플랜트와 같은 정밀 제조 그리고 대규모 공정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아주 새로운 도메인에서 즉 바이오 의약품 위탁 세발 생산이라는 영역에서 약 10여 년 만에 신산업 부분 세계 1위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시장보다 앞선 과감한 투자로 선점 효과를 확보했다라는 포인트이고요. 속도감 있게 증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품질과 규제 신뢰는 글로벌 기준으로 운영했다라는 점이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산업 생태계를 적재적소에 구축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할 수 있고 충분하게 글로벌 패권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하이라이트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 시기나 규모 같은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선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이미 공격적인 투자로 바이올로직스 사업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시기 그리고 규모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진입 장벽이 형성하기 이전 단계인 첨단 기술에 대해서 씨드를 뿌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첨단 기술이 어떻게 미래 변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미래 세대의 제언에 답하는 두 건의 정책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의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 기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 얘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사당 사진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면 이것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뭔지 맞추실 분? 이미 나와 있나요? 아닌데요. 이 자료에 다 써놨다는 거예요. 네. 아마 장관 이거 김성환 장관은 이거 그림 안 그려줘서 몰랐을 거예요. 그림이 깜짝이야. 네, 이 자료를 미리 들어갖고 지금 피규어도 준비했는데 이게 아쉽네요. 네, 아무튼 이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또 이제 홍보 하나 좀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이게 태권브이가 76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맞추신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약간 좀 김은 샜지만 김이 좀 샜어요. 아쉽게. 네. 다음 자료가 네, 태권브이가 70년, 80년대 사이언스 키즈들에게 이공계 진학과 과학자의 꿈을 키워줬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고 태권브이의 핵심 부품들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우리는 첨단 과학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6년대에 태권브이가 가슴 뛰는 미래를 선물했듯 지금 우리에게 치열한 현실을 넘어설 가슴 벅찬 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원대한 미래의 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AI 대전환에 기반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태권브이에 비유하자면 반도체는 두뇌, AI 데이터 센터는 심장, 피지컬 AI는 몸통, 신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태권브이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술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 태권브이가 키가 56m, 무게가 14,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4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 무겁고 크죠. 이런 어떤 큰 초대형 로봇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뭐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초지능 기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종사 훈이 기억나시나요? 네, 경훈이가 아니라 훈이입니다. 네, 그 훈이랑 로봇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소통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초연결 기술, 지금 우리한테는 이 BC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봇이 달리고 마하 1.2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초강력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견디는 초경량의 첨단 소재, 부품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로켓 같은 어떤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 초고속의 우주항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가 상상하고 꿈꿨던 태권브이가 현실 그 이상의 완성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드 프로젝트를 잘 키워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화 할 것이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따로 또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입니다.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열쇠는 미래 청정 에너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다목적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합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은 2035년까지 한국형 실증로를 건설하며 2030년대 말에 전력을 생산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35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초고효율 태양 전지를 개발하고 수소 생산, 수전의 기술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지의 영역을 개최할 차세대 성장 동력 프론티어 시드입니다.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기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자 기술의 발전은 컴퓨팅 한계를 넘어서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력과 데이터로 대규모의 연산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2035년 양자칩 제조 1위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류의 활동 영역을 지구 밖으로 펼쳐줄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달에 착륙하고 2035년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민항기를 위한 민항기 개발에도 차질 없이 저희가 초격차 소재 부품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 수면 연장의 꿈을 이뤄줄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AI와 로봇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2035년까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을 상용화하여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고 생각만으로 기계와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공급망 생태계는 메가 프로젝트 성공과 미래 개척을 위한 기반 시드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 생태계의 주역인 산학, 연의 역량 강화와 결집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블록 펀딩을 지원을 통해서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출원연구소는 PBS 폐지에 발맞추어서 국가적인 핵심 임무에 몰입하는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여 첨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길러내고 출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가 기업과 리스크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제가 과학기술부총리로서 민간 합동의 미래 개척 추진단을 구성하여 직접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다 선물 드릴 거니까 열심히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미래 대응 기금 같은 재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진행할 때 우리 예산기획처 장관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전적인 R&D와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낡은 법령과 규제의 장벽들을 가감히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가슴 뛰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준비한 미래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서 10년, 20년 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같이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미래개척의 기반,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에 관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관입니다. 요즘 그 과기부 장관님의 발표 역량이 너무 갈수록 뛰어나가지고 불안하시죠? 네,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로봇 태권 부위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없으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줄 공급망, 이른바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로봇 태권부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차세대 핵심 기술을 저희들이 과기 부총리께서 아주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핵심 광물, 첨단 소재, 부품, 장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국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우리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분야를 공급망을 놓고 소재, 부품, 장비를 위해서 모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뒤처진다면 우리가 만든 빛나는 미래도 그 꿈도 현실화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엄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보이는 반도체, 전기차 등 최종재의 제조 역량은 최고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점유율 한국 2.3%, 2차 전지 음극재 점유율 3.0%, 소재 부품 장비의 해외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로봇을 움직이려면 우리 모두가 연구 자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핵심인 연구 자석용 중히토리는 특정국 의존도가 9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산업, 주력산업의 필수 아이템들입니다. 핵심 광물, 소재, 부품 장비, 촘촘히 연계되어서 매우 복잡하고 지금 보시는 데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책의 영역을 떠나서 민간의 이름으로,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의 역량을 다시 재조립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3대 핵심 메가 프로젝트도 보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조차도 공급망을 보면은 더욱 긴박합니다. 일부 국내에서 생산 기반을 보호한 품목도 일부 있지만 핵심 광물부터 소부장까지 주요국의 특정 의존도가 80에서 90% 정도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품목을 100% 자급자족하거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이나 중국 등의 공급망 전략을 따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나라들이 우리가 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국가 핵심 산업 공급망 수급에 문제가 없게 관리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략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자립의 수준하고 그리고 산업의 밸류체인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품목 1번입니다. 그리고
국내 생산 기반이 구축이 불가능하여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우리가 닥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품목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 수준까지는 안 되겠다.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대상을 구분해서 각각 방향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가 생존의 필수 품목은 어떤 시기를 떠든지 간에 저희가 생산 기반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광물 확보와 연계하여 R&D를 통한 정제력 기술도 내재화해야 되고 국내 생산 기반 구축도 해야 됩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해외 현재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히토류 등 국내 현재 나와 있는 폐자원의 재자원화도 정책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폐자원의 수집, 검증 시스템 구축, 재자원화 R&D 등을 통해 현재 7%인 재자원화를 30년까지 20%로 끌어올립니다. 이 분야는 저희 산업부와 기후에너지부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부장, 투자보자금, 정부의 모든 투자 생산 인센티브를 그동안의 방식이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안보라는 개념을 새로 저희들이 같이 첨가를 해서 중요한 가치로 올려내어야 합니다. 가동이 중지되어 있던 무주불산 공상을 재가동합니다. 그리고 히토 연구자재 공상도 신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내재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히토류처럼 아예 국내에 없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공급망 충격에 견뎌낼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공급망을 확보합니다. 저희가 전략상 그 구체적인 나라에 대해서 광물들을 이름을 병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별 자원 분포를 고려하여 핵심 광물별 복수 공급선을 확보하고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다녀오신 중남미 순방 등 정상외교 성과를 반드시 실제 공급망 성과를 연결해 내겠습니다. 국내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비축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현재 2028년 핵심 광물 전용으로 지어지고 있는 새만금 비축 기지도 조속히 완공하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생산 기반은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 품목은 생산과 기술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부장 기술 개발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실험 인증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갑니다. 반도체 실증 팹, 미래 배터리 소재 실증 센터 등을 통해 우리 실증을 더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이 앞장서서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연계형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소부장을 생산하는 슈퍼을 기업을 30년까지 15개 육성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기업의 1,60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성장, 저희들은 이걸 상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위해 무역금융 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부도 자금 세제, 인력, 기술 3종 지원 세트를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있는 생산 역량은 또한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이 원팀으로 기술 개발, 실증, 구매까지 연결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5년간 총 5조원을 함께 투자하고 수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광종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검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이 함께 전 주기에 걸쳐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갑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의 혁신으로 해외 사업 기능을 복원하고 해외 혁신 광물을 민간과 함께 팀 코리아 원팀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 기반인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하여 성장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보다 좀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 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 태권브이가 등장하는 순간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이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공급망 생태계 방향에 대해서 발표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미래를 여는 첨단 기술과 정보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종합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이 7대 시드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전문가 분들께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그 파급 효과, 또 성공을 위한 포부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 순서는 두세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한 분씩 지명을 할 거고요. 이 시드별로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발언자께서는 테이블에 놓인 마이크의 버튼을 누르신 뒤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이 끝나시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제 앞쪽에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정익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7대 시드 보고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7 시드 프로젝트에 일단 SMR이 포함된 것을 저는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네, SMR의 사실 가장 큰 사용처는 저는 이제 혁신의 SMR 기획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석탄이라는 연료를 저희가 대체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석탄은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걸 보면 이제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이나 철강 산업에서 사실 열을 공급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대체를 하는데 SMR을 사용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앞으로 활용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데 SMR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앞에 세븐시드 프로젝트를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1번과 2번이 다 이제 SMR과 핵융합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산업 생태계 인력들을 많은 부분 공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자력 산업 생태계 인력이 만약 지금 저희가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확장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산업 생태계는 이제 대형 원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저희 현재 수출이나 저희들이 국내 건설하는 원전을 고려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딱 적합한 수준의 인력인데 저희가 추가로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가 현실상 사실은 이런 특히 공공기관에서 급격하게 사실 인력을 증가시키는 게 되게